네, 안녕하세요. 한국기술고시학원의 일타 강사 송명근 교수입니다. 화공 계측 제어는 즉 예전엔 공정 제어죠. 화공기사 꽈락의 단골 과목이죠. 4학년 전공 선택을 보통 하다 보니까 공정 제어, 즉 화공 계측 제어를 안 배우는, 즉 선택 안 하는 화공과 졸업생들이 많죠. 그래서 화공기사 때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요즘은 2차 실기 필답에서도 뭐 온도계 관련이라든지 자주 출제되는데, 이번에는 쌤이 그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쌤이 푸는 문제들은 무조건 맞추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것이라서 이것마저 못 맞추면 이제 꽈락을 보통 당하죠. 그래서 화공기사 스펙, 이력서에 한 줄 쓰는 거 매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는 2015년 4회 44번 문제고 2018년 2회 44번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약간 문제연 형식이고 한 7개년 8개년 푸셔야 돼요. 그리고 선생님이 데이터를 내보면 또 실제 예전에 시험장 가서 보면 뭐 기출문제들 적게는 한 4, 50%, 많게는 7, 80% 냅니다. 그래서 기출은 필수고요. 어쩔 때는 거의 뭐 2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다 해도 이제 선생님 책 단원별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그 다음에 회차별로 2017년에서 2023년까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화공기사 책 중에서 기출을 가장 많이 수록해놨죠. 올 수록했습니다. 2007년부터 2023년 참조하시고, 학원에서는 인강을 들을 때만 판매하니까 그 점 양해 바랍니다. 자, 보면 어떤 1차계의 함수가 6dt분의 dy는 2x 빼기 3y일 때, 그래서 여기에 dt가 들어갔다는 것은 이게 S도메인, 즉 라플라스가 아니고 T도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y에도 y 갈로 열고 갈로 닫고 t, 2xt, 3yt 이렇게, 예, 실제 T도메인이에요. 즉 리얼이에요. 리얼. 일대 2개의 전달함수의 시정수는 time constant 또는 시상수, 다 동의어입니다. 책들마다 틀리죠. 그래서 이거를 출제위원이 물은 이유는, 너 이렇게 도함수로 돼 있는 형태 라플라스로 너 변환할 수 있어? 그래서 그 능력을 묻는 거고, 이런 문제들에서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럼 초기값이 주어지지 않을 때는 묵시적으로 0으로 처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1번 3분의 2, 2번 3, 3번 2분의 1, 4번 2. 그래서 문제연 형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이런 도함수 형태는 무조건 맞춰봐야 됩니다. 맞추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선생님 책에서 도함수의 변환, 요거를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딴 것들은 필요 없고 요거만 익히시면 됩니다. 이게 가장 제너럴한 식이에요. 그래서 ft가 있는데 얘를 n만큼 미분한다고 하면, 즉 라플라스, 이제 갈로가 있다는 것은 프라임이에요. 즉 미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갈로가 있고 n이 있으면. 그래서 이 말인데, 요거 만약에 2차 도함수일 수도 있고 3차 도함수 또는 뭐 1차 여러 개가 있는데, 요거 어떻게 전개하냐 하면, 어떻게 전개해요? 만약에 이 문제에서 2차 도함수다 그러면 S에 2승이 붙고요. F에서 이렇게 갈로는 프라임, 2 프라임, 3 프라임 도함수지만, 여기에서의 이렇게 N으로 처리한 거는
만약에 이게 2차 도함수면 S가 제곱이라는 거고 1차 도함수면 S가 1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쌤이 여기 위에도 나타냈지만 3차 도함수면 즉 F3'을 라플라스 변환시키라는 거고 이 원칙이 룰이 뭔가 하면 일단은 S의 3성을 씁니다. 그리고 FT에 S 도메인인 FS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선생님이 3차 도함수 거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S에 3개를 붙이고 FS 이거는 S 도메인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 다음부터는 스몰 f를 써서 T 도메인이에요. 그래서 로직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하고 여기서 S의 3승이라고 그랬으니까 S의 제곱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 옆에 있는 F0 즉 초기 값은 FT인데 T가 제로일 때 그래서 F0를 써줍니다. 그러면 S2인데 이제 하나씩 없어지겠죠. 그래서 빼기 S고 F0에서 이제는 도함수를 하나씩 늘려가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S, F'0 그 다음에는 뭐예요? S가 이제 없죠. S 1승이 아니고 S 0승이니까 없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제 1이 없어진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1' 했으니까 그 다음 2'. 그래서 요렇게 전개해야 되고 한 번만 더 만약에 2'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S제곱에 FS 써주고 무조건 빼기에요. 그리고 S는 하나씩 줄여가고 그 다음에 이제 T 도메인 값을 적어주는데 항상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거는 무조건 프라임이 없는 F0 즉 FT 꼴 제로일 때고 빼기 S 1승이었는데 S 제로승이니까 이제 없어져요. 그래서 그리고 F0는 F'0 이런 식으로.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만약에 한 번 미분 때린 것의 라플라스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S, Fs 그죠? S가 하나니까 그죠? 지금 S들만 계속 변하고 있죠. 그리고 빼기 해주고 무조건 F0부터 해주고 만약에 더 늘어나게 되면 F', 만약에 더 늘어난다 그러면 F2'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1번한 식이 요 식이에요. 그래서 요 식을 좀 애우기는 좀 너무 길죠? 그러니까 좀 길게 보이죠? 그래서 뭐 2번이든 3번이든 요 세 번째 프라임 정도까지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요 도함수 또는 미분식이라고도 표현하는 이 도함수 얘를 라플라스 변환시키는 문제가 자주 출제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요 문제를 요 식을 한번 문제에 적용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어떤 1차계의 함수가 6dt분의 dy는 2x 3y일 때 걔의 전달함수의 시상수는 또는 시정수는 물으면 자, 풀이를 봅시다. 6dt분의 dy equal 2x 빼기 3y예요. 이거 t 도메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t가 있으니까. 자, 얘를 원래는 쌤이 밑으로 바로 그냥 정리를 했는데 여기로 가봅시다. 우리가 원래 원칙대로 그럼 6하고 대괄호 하고 한 번 미분한 거죠. 그래서 한 번 미분한 거에 라플라스 표현법은 어떻게 돼요? 한 번 미분이니까 S1이죠. 두 번 미분이면 S2고요. 근데 한 번 미분이니까 S 써주고 자기 거 YS 써주고 그 다음에 다 이제부터 마이너스 붙이는 건데 S1이었죠? 여기서는 S0가 되니까 이제 S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지워지죠. 그냥 1이니까. 그리고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이 원칙은 변하지 않습니다. 대문자 ys, 즉 라플라스 써주고 초기값 해줄 때 무조건 y0로 시작한다는 거. 그 다음 항이 있을 때부터 y', y2'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2차일 때 바꿔주는 거, 1차일 때 바꿔주는 게 능수능란해야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교과서, 즉 대학 기본서에서 한번 증명을 했기 때문에 이거를 증명해서 뭐 전개한다. 이거는 넌센스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여기 뒤에 거는 ext니까 xt는 xs로 바로 변환되고 yt는 ys로 바로 변환되죠. 그래서 요 단계를 거친 다음에 시험 문제에서 초기값이 없으면 이거 날리라 그랬죠. y0든 y'0든 이걸 날리면 어떻게 돼요? 요거를 이쁘게 정리하면 6sys 요거 그 다음에 2xs-3ys 그래서 초기값 yt 즉 t가 0일 때니까 y0는 0 또는 뭐예요? y 뭐 프라임 제로도 0 그래서 어떠한 값도 주어지지 않으면 초기값은 무조건 제로로 풉니다. 통념상.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ys 넘겨서 이쁘게 정리할 수 있죠? 6s 넘겨서 더하기 3 ys는 2xs 그죠? 그래서 요거 xs분의 ys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뭐예요? gs 즉 전달함수죠. 전달함수를 만듭니다. 그래서 6x 더하기 3분의 2가 되고 항상 타우는 어떻게 구해요? 이런 형태에서 항상 기본형 즉 여기를 뭐 이득에도 뭐 공정 이득도 있고 뭐 측정 이득도 있고 한데 대부분 이런 문제들에서는 뭐 공정 이득으로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고 공정이니까 프로세스니까 KP라고 해도 되고 그냥 K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기본형이니까 1차 계일 때 항상 요 상수 자리를 1로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3으로 나누면 2s 더하기 1 그 다음에 분자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때의 s 앞에 있는 계수가 타우가 되죠. 즉 시상수 또는 시정수. 그래서 타우가 2인 거를 찾아냈고요. 그 다음에 굳이 뭐 이득을 구하시오 하면 이득은 분자에 있는 형태니까 K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의 정답은 얼마죠? 답 2가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1차계의 기본형은 타워 S 플러스 1분의 K라는 거 꼭 인지하셔야 되고 출제위원이 이 문제를 낸 의도는 너 도함수 라플라스로 변환했을 때 그 라플라스 변환법 아니 그 문제나 1차계의 기본형 형태로 너 바꿔서 타우 끄집어내라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쌤이 두 문제 풀 텐데 이런 문제 꼭 점수 주려고 낸 거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47번 같은 경우 2015년 사회 47번 이런 형태가 계속 시험에 또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되는데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헉 하시는 분들이 있죠. 쉽게 풀 수 있게끔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1차계가 두 개로 이렇게 직렬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언급이 없으면 직렬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1차계가 두 개로 이루어졌으면 이제 2차계가 되겠죠. 이때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2차계의 전달 함수는 1차계 전달 함수의 2배다. 그 다음 2번 2차계의 계단응답은 즉 들어가는 놈이 인풋이 UT 즉 계단으로 들어가면 1차계의 과도응답보다 빠르다. 되게 어려워요. 문구 자체가
2차계의 감쇄계수, 감쇄계수, 영어로 댐핑이죠. 즉, 감쇄시키다. 댐핑을 줄이는 거죠. 감쇄계수가 1보다 작다. 4번, 2차계의 감쇄계수는 1과 같거나 크다. 그래서 사실은 3번과 4번 둘 중에 하나겠죠. 똑같은 거에 대해서 조건이 틀리니까. 그래서 1번과 2번 여러분들 고민도 안 하고 그냥 3, 4번 했을 건데, 자, 하여튼 제일 중요한 거는 출제위원회의 의도는 1차계를 2개로 이루어졌을 때 2차계랑 너 한번 비교해봐. 그래서 기본형을 묻는 거예요. 자, 그래서 쌤은 보통 솔루션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해요. 고등학교 때도 우리가 수학 풀 때 이렇게 솔 해서 보통 하죠. 자, 그러면 1차계 2개로 이루어진 2차계하고 2차계로만 이루어진 거를 우리는 비교하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이런 거 시험에 잘 나올 겁니다. 빈출로 계속 반복해서. 자, 1차계가 2개 연결되어 있는데 그놈이 같은지 안 같은지는 문제에서 안 주어졌어요. 그러면 이득을, 아까도 얘기했죠. 이득은 공정이득도 있고 뭐 측정이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다른 표현이 없으니까 뭐 이게 뭐 전체 이득인지 아니면 뭐 공정이득 또는 제어이득 잘 몰라요 사실. 근데 보통 뭐 우리가 1차계 2차계 보통 뭐 이렇게 따지고 할 때는 보통 뭐예요? 잘 아시겠지만 KC 컨트롤러의 이득, 뭐 KM 측정의 이득, KP 공정의 이득인데 뭐 보통 우리가 다 제어하는 거니까 뭐 제어 KC 컨트롤의 이득이라고 솔직히 이해하면 되겠지만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도 않았으니까 그냥 이득이라고 생각해서 2개가 다른 놈이라고 일단 제너럴한 경우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K1, K2라고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계가 2개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전달 함수를 우리가 곱하잖아요. 그죠? 곱하는 거는 다 아시죠? 그래서 이거를 쭉 풀어 써보면 타우1, 타우2, s제곱 더하기 타우1 플러스 타우2 가로 닫고 s 플러스 1. 이거 선생님이 있는 책이에요. 교재. 그래서 K1, K2 곱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가 최종적으로 나옵니다. 일반형이죠. 자, 그러면 2차계는 1, 2를 썼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K로 나타내면 되겠죠. 일반적인 거니까 서로 값이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문자도 이제 다른 거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2차계의 기본형은 이거는 당연히 아시죠. 타우 제곱 s 제곱 더하기 2타우 제타 s 플러스 1. 그래서 이렇게 한 번 꼬은 거는 제타고 이렇게 2번 꼬은 거는 자이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뭐 자이로 표현됐는데 통상적으로 모든 책들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한 번 꼬은 거, 즉 제타를 쓰니까 선생님이 다 그냥 제타라고 부를게요. 이렇게 한 번 꼬은 게 제타, 2번 꼬으면 아파트 그 자이 그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자, 2차계 요런 게 기본 형태예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타우 제곱이 타우1, 타우2 랑 같죠? 그죠? 그래서 타우를 루트 타우1, 타우2라고 바꿔 쓸 수 있죠? 다시 한번 타우 제곱이 타우1, 타우2 얘랑 같으니까 타우는 루트 넘어가서 제곱 넘어가서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여기서 잘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1차계가 2개로 이루어진 2차계니까 1차계 얘네들을 2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곱하기인 거고 이런 형태가 될 텐데, 요 형태랑 우리가 2차계의 기본형, 그러니까 똑같은 1차계가 2개로 이루어진 2차계, 즉 이거는
뭐예요? 두 개가 다를 때를 이렇게 곱하기 해서 쭉 전개한 거고, 우리가 요 놈이 2차계라고 했으므로 2차계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2차계의 기본형으로 나타낸 것 뿐이고, 따라서 얘와 얘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이 문제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게 2차계의 기본형과 같아야 되겠죠. 즉 다시 말해서 A와 B는 같은 전달 함수예요. 그래서 1차계 두 개로 연결된 요 형태와 2차계라고 말했으므로 그의 기본형과 같게끔 해서 우리가 타우나 또는 뭐예요? 제타, 즉 감세 계수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타우 제곱이 타우1 곱하기 타우2니까 타우는 루트 타우1 곱하기 타우2 알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타우1 플러스 타우2는 뭐가 돼요? 2타우 제타가 되죠. 뭐 2제타 타우 순서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2타우 제타가 돼요. 그러면 타우에 대한 값 알고 타우1 플러스 타우2는 2타우 제타라는 값을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 제타, 즉 감세 계수로 정리해 주면 2타우 넘어가서 2타우분의 타우1 플러스 타우2인데, 이때 타우는 뭐라 그랬었죠? 루트 타우1 곱하기 타우2죠. 그래서 이 넘어간, 즉 2타우가 이렇게 넘어갔었죠. 그래서 2 곱하기 이 타우를 요거로 바꿔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출제자의 의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내면, 아 이거 뭐야, 날 샜네, 이게 복잡하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못 푸는 건데, 잘 보시면 2분의 타우1 타우2 이게 무슨 평균? 산술 평균. 루트 타우1 타우2 기하 평균. 그래서 우리 너무 잘 알죠?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과 같거나 크다. 오케이? 같은 경우는 타우1과 타우2가 같을 땐 건 알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수학을 적용해서 산술 평균은 기하 평균보다 큽니다. 그렇다면 루트 타우1분의 타우2 이게 분모라고 치고 2를 올려서 2분의 타우1 플러스 타우2는 분자라고 치면 당연히 뭐가 돼요? 제타는 1보다 같거나 크게 되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그렇죠. 4번. 2차계의 감색해수, 댐핑 팩터, 즉 제타는 1과 같거나 크다. 그래서 우리가 1번, 2번을 모른다 해도 4번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차계의 전달함수는 1차계의 전달함수의 2배이다. 상관없는 말이고요. 2차계의 계단응답은 1차계의 과도응답보다 빠르다. 이것도 이 문제에서 출제위원이 낸 의도는 아니에요. 그것도 한번 실제로 해볼 수 있죠. 가장 핵심은 2차계의 감색계수가 1보다 작느냐 아니면 1과 같거나 크다냐인데, 이런 기본형으로 해서 타우와 제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거고, 기하평균, 산술평균이 있으면 산술평균이 항상 기하평균보다 같거나 크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제타는 1보다 같거나 크다를 이끌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47번, 사실 여기까지는 쉽게 이끌어내지만 산술평균과 기하평균의 값의 차이를, 즉 어떤 정의에 관련된 이론을 모르면 못 풀죠. 근데 사실 기하평균, 산술평균 우리 사실 중고등학교 때 다 했잖아요.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44번, 47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화공기사 준비하는데, 또는 이런 문제들은 9급에 나와요. 9급에는 두 과목 치는데 공업화학과 화학공학 일반인데, 화학공학 일반에 얼마든지 낼 수 있는 이 47번과 아까 얘기했던 시상수 구하는 거 나오죠? 뭐 7급에야 이 공정제어가 없지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44번, 47번 문제 풀어봤고요. 100%다 나오지는 않지만 기출문제가 많이 나올 때는 70%, 정말 적게 나올 때는 10%만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뭣도 그러나 항상 5, 60%쯤은 나오는 거니까 1차 준비 잘 하셔야 되고, 그래서 핵심은 1차에서는 공정제어, 즉 화공개척제어 꽈락을 막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2차에서는 단위공정관리, 즉 단위조작, 즉 전달현상, 이 파트가 또 당락의 결정타죠. 만약에 작업형, 즉 실험은 어느 정도 뭐 선방했다 치면 40점 중에 뭐 25점 이상 또는 35점 사이, 그죠? 그래서 1차에서의 가장 아킬레스건은 화공 계측 제어니까 이 부분 잘 준비하시면 되고, 선생님 그 단과도 인강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단과 약하신 분들은 선생님 단과를, 인강 강좌를 잘 레퍼런스로 삼아서 화공기사에서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정제어, 즉 화공계측제어 문제 두 문제 풀어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